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의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네, 지난 주말 태풍 콩레이가 전국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망과 실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요. 무엇보다 농업에도 큰 피해를 냈는데요. 굵은 빗줄기와 강한 바람에 논과 밭 그리고 과수원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맞습니다. 늘 기상 부분이 참 걱정인데요. 특히나 이 가을에 오는 태풍 같은 경우는요. 한 해 동안 지은 농작물에 피해가 가다 보니까 그만큼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지금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농경지가 1,100여 헥타르에 달한다고 합니다. 침수되거나 작물이 쓰러졌고요. 비닐하우스와 축사들 이 시설물에도 파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부는 대규모 침수 피해를 본 경북 영덕 지역에 긴급 재난구호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포함해서 전국의 피해 지역 모두 조속히 피해가 수습되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피해 입은 농민분들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가락동 365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오이와 포도 그리고 감입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의 경매 시황부터 확인하시죠. 네, 10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물량입니다. 과일 1,112톤, 과일과채 1,115톤, 일반 채소 5,433톤 들어왔고요. 총 7,661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2,779톤 더 많은 물량이 반입됐습니다. 무 반입 물량입니다. 838.2톤 들어왔습니다. 전일은 364.4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는 473.9톤 정도 더 많이 반입됐습니다. 무 20kg 상품 평균가 보시죠. 15,806원, 최고가는 18,300원, 최저가는 14,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평균가가 15,806원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22,000원대였는데요.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등락가 볼까요? 6,304원 하락했습니다. 15,806원에 거래됐네요. 계속해서 무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일 14,000원대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냈었습니다. 10월 6일 같은 경우는 22,000원대를 기록하면서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최근 7일 동안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었고요. 그 가격이 10월 7일까지는 계속해서 유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하락하면서 15,80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깻잎 보겠습니다. 54.66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40.75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는 13.9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깻잎 백속 상품 평균가입니다. 18,286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25,500원, 최저가는 15,5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평균가 18,286원입니다. 전일도 역시 18,000원대긴 했지만 18,346원이었는데요. 전일 시세보다 오늘이 좀 하락했습니다. 60원 떨어졌네요. 18,286원에 거래됐습니다. 깻잎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역시나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비슷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10월 2일 같은 경우 19,000원대로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4일 때에는 17,000원대까지 떨어지긴 했었고요. 그래도 그 후로 조금씩 상승하면서 다시 현재로선 18,000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네, 이번엔 버섯입니다. 239.8톤 들어왔는데요. 전일은 199.4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40.42톤 더 증가한 물량입니다. 네, 계속해서 꽃 느타리 버섯 2kg 상품 평균가 보겠습니다.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모두 5,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일은 어떤 시세를 형성했는지 볼까요? 5,990원이었네요. 전일보다는 990원 정도 하락한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꽃 느타리 버섯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10월 2일 7,759원을 나타냈었고요. 그 후로 계속해서 하락세입니다. 10월 5일 이후로는 살짝 상승하기도 했지만 오늘 다시 5,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로메인 반입 물량입니다. 7.47톤 들어왔는데요. 전일 6.052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는 1.4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통 로메인 2kg 상품 평균가입니다. 16,463원, 최고가는 16,900원, 최저가는 15,900원에 낙찰됐습니다. 전일 평균가가 17,841원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16,000원대인데 전일보다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등락가 살펴보겠습니다. 1,378원 떨어진 가격 16,463원에 낙찰됐습니다. 통 로메인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등락이 계속해서 좀 변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3일 5,200원대였고요. 그 후로 급상승했다가 다시 급하락했다가 다시 급상승을 했습니다. 좀 변동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10월 6일 같은 경우 19,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했었습니다. 그 가격 어제까지 유지하다가요. 오늘 다시 떨어졌습니다. 16,9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30일 동안의 이번엔 평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32,000원대였는데 급하락했습니다. 9월 19일 이후로 계속해서 그 하락된 가격을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10월 1일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지면서 4,8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로 다시 상승세 타면서 오늘 16,464원의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로메인 강원 평창군이 14,725원에 낙찰됐고요. 강원 홍천군은 14,633원, 충북 음성군이 16,6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도 살펴보도록 하죠.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곳은 평창군이었습니다. 17,500원에 거래됐고요. 그 뒤로는 음성군이 16,600원, 홍천군이 15,000원에 낙찰됐습니다. 평균가는 음성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16,6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채소입니다. 오이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이 오늘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433.1톤 들어왔습니다. 전일은 262.2톤 들어왔었는데요. 오늘이 월요일이다 보니까 좀 물량이 더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170.9톤 더 증가한 물량 반입됐습니다. 백다다기 오이 100개 상품 평균가입니다. 26,777원, 최고가는 28,000원, 최저가는 2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일 평균가가 35,926원이었는데요. 오늘 시세는 26,000원대로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9,149원 차이가 납니다. 백다다기 오이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10월 2일 같은 경우 52,000원으로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시세가 가장 높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계속해서 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더 많이 떨어졌죠. 28,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엔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5만 원대로 최근 30일 중에 평균가 중에서는 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다가요. 이 부분에서 다시 상승세 탔죠. 10월 1일 같은 경우는 다시 급상승을 했다가 오늘 다시 떨어졌습니다. 26,77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엔 산지별로 다시 보겠습니다. 백다다기 오이 충남 천안시가 24,947원에 거래됐고요. 강원 춘천시가 16,756원, 충북 진천군이 22,85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가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38,000원을 기록했고요. 안성시가 33,000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가도 역시 천안시가 가장 높았네요. 24,94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채소 오이의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주말에요, 좀 비가 많이 내려서 글쎄 반입량이나 출하에 대해서 산지에 계신 어떤 우리 농가에 계신 분들이 좀 걱정이 없는지 피해 상황은 없는지 오늘 좀 꼼꼼히 짚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농산물은요, 보시는 것처럼 자, 오이에 대한 경매 상황을 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이 한참 운반 중인데 안녕하세요. 네. 자, 오이에 대한 경매 상황 바로 경매사님 모셔보고요. 좀 상황을 지켜볼 텐데 바로 모셔볼게요. 일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냥 한참 더 오이를 나르고 계시다가 지금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가락동에 들어와 보니까 네. 가장 많이 좀 보이는 게 지금 오이거든요. 예예예. 예, 반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어제가 많이 됐었고 오늘은 그 양이 좀 줄은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주말 끝나고서 가장 좀 많이 반입이 되잖아요. 네, 일요일은 예. 원래 좀 이틀 물량이다 보니까 좀 양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에요. 지금 이제 나오는 오이들 우리가 종류를 보자면 어떤 오이들을 좀 볼 수가 있죠?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백오이하고 치청 두 가지가 많고요. 노각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이제 많이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좀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우리 이제 꼼꼼히 살펴볼 게 이제 추청이랑 백오이인데 가장 많이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백오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올 여름을 사실 오이 때문에 좀 든든하게 견딜 수가 있었거든요. 오이 냉채부터 시작해서 올 여름에 가장 힘이 됐던 게 오이인데 이게 좀 서늘해지면서 소비가 조금 둔화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네, 오이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소비가 꾸준한 반면에 날씨가 쌀쌀해지면은 소비가 좀 둔화되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명절 이후에 이제 날씨가 쌀쌀하다 보니까 소비가 지금 많이 우측되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좀 쌀쌀해지면서 사람 몸들이 이렇게 살짝 움츠리게 되고 위축이 되잖아요. 예, 예. 오이가 자라는데 어때요? 생육 환경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요 날씨인 거죠? 네, 맞습니다. 기온이 많이 하락하면은 아무래도 생육도 많이 안 좋아지고 있고요. 보시다면은 오이가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네네. 정상적인 오이 같은 경우는 쭉 들어서 요리 일자로 이렇게 쭉 뻗어야 되는데 요즘에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이렇게 약간 이제 이쪽에 곤봉지면서 색택도 좀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저장성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한눈에 봐도 사실 네. 이렇게 딱 보이는 것처럼 얘는 자라다 말았어요 지금요. 네. 예, 자라다 말았는데 오이 자체도 이렇게 좀 쭉쭉 예, 보기 예. 좋게 이렇게 쭉쭉 뻗어야만이 이런 품질이 나와야지 좀 제값을 잘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더 궁금해지는데 경매 상황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오늘은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105이 18kg 기준에서 24,000원에서 28,000원대가 많이 형성됐고요. 이 시세는 지난주 월요일에 비해서는 한 3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엊그저께 토요일에 비해서는 한 만 원 정도 하락한 시세입니다. 시세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예, 이게 갑자기 좀 반입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하락이 된 거죠? 네, 예. 네. 가장 중요한 게 100톤이 넘게 지금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네, 예. 우리가 살펴볼 게 사실 이런 반입 물량 부분인데 전일 비해서 그러니까는 전주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지난주 네. 이제 일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장에 반입 물량이 한 320톤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430톤으로 지난주 대비 110톤 정도 증가했고요. 엊그저께 토요일에 비해서도 한 170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가장 이제 궁금한 게 사실 뭐 날씨적인 부분들 좀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주말에 참 많은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네, 예. 오이 산지하고 좀 통화를 해보셨을 때 좀 큰 뭐 피해는 없었던 거죠? 예, 피해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또 엊그저께 이제 장마 때 비가 많이 오면서 아무래도 생육이 안 좋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 이제 병충해 좀 신경 쓰시고 또 선별에서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다행히도 사실 뭐 주말에 된 태풍은 오이가 잘 무사히 뭐 잘 견딜 수 있었지만은 네, 지금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농가에서 가장 좀 우리가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들 그게 지금 병충해. 네, 예. 아무래도 비가 오면은 이 병에게 약하기 때문에 좀 약을 적당히 친다든가 또 이제 선별하실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네네. 게 좀 덜 들어가게 좀 선별에 좀 더 신경을 좀 엄격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아무쪼록 좀 선별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누차 강조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요. 좀 한번 1등 오이, 꼴등 오이 보여주세요. 꼴등 오이를 딱 보면은 이게 좀 시들시들해 보이고 이렇게 정확히 선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거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해서 제값을 받고 또 이런 거는 좀 상으로 빼기 아까우면은 좀그 이특이라든가 또 다른 소특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선별하시면은 또 그거에 맞게 또 값이 좀 책정이 되니까 네. 그렇게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지에 계신 분들은요 지금 뭐 품질이 떨어져서 걱정이다 제값 못 받는다 걱정이지만 이렇게 선별 부분만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도 큰 무리 없이 예, 예. 가격을 잘 받을 수 예,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번 주 가격까지 좀 한번 전망을 해주시죠. 오이 어떨 것 같아요? 네. 내일은 이제 공휴일이다 보니까 식자재나 급식이 없어가지고 좀 약간 주춤하겠지만은 모레부터는 좀 일시적인 물량이 늘어났지만 모레부터는 좀 양이 좀 줄면서 가격이 좀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이에 대한 경매상 아주 꼼꼼히 짚어주셨는데 우리 경매사님 그 경매 추임새가 그잖아 오이 이거잖아요. 네. 좀 우렁차게 좀 추임새 한번 살짝 전해주시면서 우리 농가에 힘을 줄 수 있는 추임새 한번 하나 둘 셋. 예, 오이. 알겠습니다. 오이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가락동에 살펴보는 오이에 대한 경매 상황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갑자기 좀 주말 이후 반입량이 늘어나면서 시세는 좀 하락을 했지만요. 중반으로 넘어갈수록 제값을
맛을 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경매 상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의 채소 오이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농업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품목연합부의 윤영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제지주 품목연합부 윤영채 팀장입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뵈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네, 자 지금 방금 경매사분께서 반입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이 반입량이나 시세 부분이 좀 어떤 편인가요? 예, 그 백다다기 오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하루 평균 한 190톤 정도 일단 반입이 됐었고요. 네. 올해 10월 들어서는 한 220톤 정도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한 30톤 정도 반입량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작년 상품 기준으로 해서 35,000원, 중품은 28,000원에서 올해는 상품 39,000원, 중품 32,000원 선으로 작년보다 시세는 좀 높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반입량이 굉장히 늘면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 네. 모습을 보여줬는데 10월 초에는 오이 가격이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올해 반입량은 그 여름철에 폭염하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작황부진의 여파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하량이 9월에 비해서 감소한 상황이고 예. 반입량 감소에 따라서 가격은 높게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여름 동안에 이 기상 여건 때문에 작황 상태가 안 좋은 품목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오이 같은 경우 작황 상태가 어떻나요? 올해 그 작황 상태는 그 평년보다 아무래도 이제 뭐 병해충이라든지 뭐 이런 기상재해 때문에 작황 상태는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네. 그러기다 보니까 이제 단수도 예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감소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지금 어느 지역에서 주로 출하가 되고 있죠? 지금 지역은 이제 그 천안이나 네. 진천, 뭐 청주 같은 이제 충청권에서 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살펴보니까 10월 출하 면적이 작년보다는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 충청권에서 이제 치청 오이를 좀 재배하시던 분들이 이제 백다다기 오이로 좀 그 품종을 좀 전환하신 부분들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토마토라든지 애호박에서 오이로 장목을 전환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여름엔 또 이 시원한 백다다기 오이가 인기가 있었잖아요. 아, 맛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10월에는 좀 어떤 오이 품종이 인기가 있을까요? 네, 여름철에는 뭐 백다다기 오이가 시원해서 먹기도 좋고 해서 좀 선호가 됐지만 이제 가을 이후부터는 특별히 이제 선호되는 품종들은 없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백다다기는 이제 충청이나 수도권 그리고 이제 치청 오이는 호남권, 가시는 이제 영남권에서 이제 선호도가 좀 높고 또 말씀드린다 그러면 치청계는 동절기에, 가시 오이는 하절기에 그리고 이제 백다다기 오이는 봄과 가을에 재배 적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일 매 품목마다 이 새로운 품종 개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오이 같은 경우는 신품종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오이 품종은 기본적으로 이제 백다다기 그리고 이제 낙합이나 청장 같은 치청계 그리고 이제 가시계, 청풍계 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오이는 이제 단위 결과성이라 그래서 수정이 안 돼도 과일이 맺히는 이런 경향들이 좀 강하고 또 계통에 따라서는 수꽃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제 수꽃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해서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육종에 좀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인력도 상당히 좀 많이 투입이 되는 이런 품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뭐 품종 개발이 다소 까다로운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점을 고려해서 이 개발을 해야 할까요? 네, 뭐 일례를 들어 드린다고 하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백다다기 오이의 이제 침이 이제 까만색 흑침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백침으로 전환됐던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또 오이는 이제 여름에는 이제 마디마다 이제 과일이 맺히는 것을 이제 절성이라 그러는데 이제 절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다다기성이 좋은 품종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저온기에는 이제 과일의 이제 신장성이 좀 높은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집니다. 또 아울러서 흰가루병이라든지 녹균병, 뭐 만알병 등에 대한 내병성 품종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품종 하면은 미니 오이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맞습니다. 미니 오이를 또 개발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이 농가와 전화 연결을 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남 광양에서 미니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김광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니 네. 오이라고 하면요, 좀 일반 오이보다 작은 오이를 미니 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오이에 비해 말 그대로 좀 작습니다. 대략 일반 오이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크기이고 길이는 한 7에서 10cm 정도이며 네. 두께는 약 한 3에서 5cm 정도입니다. 쓴맛이 없어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고 또 다른 오이에 비해 당도도 한 1브리스 정도 높아 맛도 좋습니다. 껍질이 얇아야 껍질째 먹을 수도 있고 시대도 간편합니다. 예, 그렇군요. 껍질채 네. 먹을 수도 있고 작고 달기도 하다.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사실 아직 굉장히 생소합니다. 어떻게 이 미니 오이를 재배하게 되셨습니까? 한 10여 년쯤에 대형마트와 함께 이렇게 협업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유럽에 나가서 종자를 좀 선택하고 보고 들어와서 이렇게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1인 가구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이 미니 오이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로가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뭐 아무래도 대중적인 작물은 아니다 보니까 재배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일단 재배 농가가 전국에 한 50여 농가도 안 되다 보니까 품종 개발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종 개발이 더디다 보니까 내병성도 약하고 또 이게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도 크고 그래서 다른 오이보다 조금 품이 많이 든다고 할 수 있어요. 아직은 손도 많이 가고 인건비도 많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뭐 농가 소득이 또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가 소득 네. 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네, 제가 처음 재배했을 때는 재배한 거에 한 5, 60%는 폐기를 할 정도로 팔리질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거의 다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비해서 농가 소득은 좀 많이 증가해서 다 팔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판로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계약 재배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소득은 많이 증가한 상태죠. 네. 근데 또 이렇게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여러 농가들에서도 관심을 보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네. 농가들에게 좀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틈새 작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틈새 작물은 이렇게 일단 대중적이지 못한데 이렇게 공판장에만 의존하고 생산하게 되면 이렇게 경영비 부담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공판장에서는 가격이 불안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재배를 통해서 기술 습득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틈새 작물은 좀 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판장에 대한 또는 판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뭐 지역의 기후, 뭐 재배 방식 또는 뭐 시기 등 이런 등등 여러 가지들 고민하시고 이런 준비가 되었을 때 시도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요즘에 뭐 미니오이 이렇게 막 품이 많이 뜨긴 하는데 네. 무작정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충분한 경쟁력을 가졌는가를 한번 고민하시고 그리고 도전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실질적이고 꼭 필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미니오이가 뭐 달고 껍질째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소개를 해줬고요. 또 추가적으로 철저한 준비 없이 오이 농사에 뛰어들게 된다면 조금 힘겨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보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수익성입니다. 미니오이의 가격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보통 마트에서 그 10개 포장에 한 2,200원에서 2,4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요, 뭐 앞으로의 반입량의 시세도 참 중요하잖아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앞으로의 그 반입량이나 이런 것들은 뭐 네. 지속해서 뭐 증가를 할 테고요. 네네. 뭐 미니 오이 외에 일반적인 뭐 백다다기 오이나 이런 부분들은 10월 중순부터 이제 충청권에서 많이 출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상순보다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은 점차 하락세로
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농촌진흥청에서요, 작년도 농가 소득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린 작물이 이 오이였다고 그래요? 해요. 네, 그러니까 참 앞으로도 소비자 취향에 잘 맞춰서 여러 품종도 개발이 되고 여러 생산비 절감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 좀 농가의 효자 품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생방송 가락동 365 과일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과일의 경매 가격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경매 가격 가장 먼저 확인할 품목은 사과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134.2톤이고요. 전일 총계 91.35톤입니다. 42.9톤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부사 사과입니다. 10kg 상품 평균가 38,025원입니다. 전일 평균가 34,507원이고요. 오늘 가격은 3,518원 상승했습니다.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10월 5일 19,000원을 기록하다가 10월 8일 상승하면서 44,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최근 7일인데요. 10월 5일 18,500원대를 기록하다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38,000원대의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품목 살펴보겠습니다. 배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82.11톤이고요. 전일 총계 31.97톤, 전일에 비해서 50.13톤 증가했습니다. 배 신고 품종 15kg 상품 평균가 26,678원입니다. 전일 평균가 26,296원이고요. 오늘은 382원 상승했습니다.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10월 4일 3만 원대를 기록하다가 계속해서 3만 원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 오늘 3만 5천 원대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평균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0일을 놓고 보죠. 9월 14일 추석을 앞두고 4만 8천 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계속된 하락세를 보였고요. 10월 8일 오늘은 2만 6천 원대의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토마토입니다. 전체 발입 물량은 134.1톤이고요. 전일 총계는 118톤가량입니다. 전일에 비해서 15.89톤 증가했습니다. 대추방울 토마토 3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4,355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평균가 23,740원이고요. 오늘은 615원 상승했습니다.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 22,000원대를 기록했고요. 4,000원가량 상승하면서 26,0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추방울 토마토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최근 30일을 놓고 보죠. 9월 19일 추석을 앞두고 17,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상승했습니다. 10월 1일 이후에 다시 더 높게 상승하면서 24,000원대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감귤, 그 중에서도 극조생입니다. 5kg 상품 평균가 15,867원이고요. 전일 평균가는 15,080원이었습니다. 전일에 비해서 787원 상승했습니다. 다음 품목은 아로니아입니다. 4kg 상품 평균가 4,463원. 전일과 같은 가격 유지됐습니다. 네, 아로니아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오늘의 과일입니다. 이 포도의 경락가와 반입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전체 반입량입니다. 반입량부터 짚어보고 계속해서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39.2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132.6톤 들어왔습니다. 전일에 비해서 6.638톤 증가했습니다. 샤인머스캇 품종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8,613원입니다. 전일 평균가 19,161원이었고요. 548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계속해서 10월 4일에 18,000원대를 기록했고요. 2만 원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 오늘은 22,000원대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샤인머스캇 품종인데요.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최근 30일을 놓고 보죠. 9월 19일에 18,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격이 추석 이후 27일에 23,00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18,613원의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다음 산지별로 살펴보죠. 경북 영천시 15,865원,
경북 상주시 15,518원, 경북 김천시 17,10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포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이 포도의 경매 상황은 어떤지 경매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호 팜캐스터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가락동에서 살펴보는 과일에 대한 경매 상황 꼼꼼히 좀 짚어볼 텐데요. 탱글탱글 탐스러운 보랏빛 유혹. 포도를 닮은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술 드셨어요? 아니, 보랏빛 유혹, 우리 포도에 대한 유혹 빠져볼 텐데요. 경매사님 근데 좀 포도는 이른 경매잖아요. 예, 몇 시에 시작이죠? 새벽 한 3시 정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도 경매는. 예. 아, 그래서일까요? 사실 포도 이렇게 포도 알맹이처럼 눈동자가 탱글탱글 포도를 닮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눈이 안 보여요. 왜 그런 거예요? 예. 예. 약간 뭐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원래 동글동글한 눈동자였는데 지금 졸린 눈으로. 하지만은 경매 상황만큼은요, 똘망똘망하게 정확하게 짚어주실 거죠? 네. 이른 시간에 사실 경매 끝나고 좀 나오셨기 때문에 전 진심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포도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볼 텐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포도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아쉬운 게 이제 포도가 거의 끝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언제까지 맛있는 포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죠? 예, 현재 캠벨, 거봉 같은 NBA 같은 경우는 한 10월 말까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년보다는 조금 일찍 종료가 될 것 같고 샤인 마스카트는 좀 지속적으로 11월, 12월까지도 이렇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포도가 나오고 있는 주 출하 지역은 어떤 곳들이에요? 예, 캠벨은 상주, 거봉은 영동, 상주, 샤인 마스카트는 김천, 영동, 상주, 그다음에 MBA는 영천 지역으로 출하가 되고 있으며 추석 이전에 이 캠벨, 거봉 집중 출하로 현재 물량은 감소하였고 추석 이후 저온 창고 물량 또한 수확기 열과 발생으로 물량이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 네, 뭐 꼼꼼하게 좀 그 지역들의 이제 산지 상황을 살짝 짚어주셨는데 전 걱정된 게 좀 주말에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좀 비 피해 굉장히 심각한 좀 지역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우리 포도는 괜찮았던 거죠? 예. 네, 현재 뭐 크게 피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면서 근데 일단 비가 내렸으니까 약간의 이제 열과 발생 그 부분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우 열과 좀 사실 그 부분만 좀 잘 넘어가면은 품질 좋은 이제 포도들을 맛볼 수가 있을 텐데 가장 이제 중요한 새벽에 경매가 끝났단 말이에요. 네. 오늘 포도 경매 좀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일단 뭐 캠벨, 샤인마스가 거봉, 뭐 NBA까지 뭐 전체적으로 물량이 감사함에 따라서 이제 시세는 뭐 상승세를 형성했습니다. 캠벨 상주 5kg 기준 22,000원에서 25,000원, 거봉 영동 2kg 기준 13,000원에서 17,000원, 샤인마스카 2kg 기준 상주 22,000원에서 26,000원, MBA 영천 지역 3kg 기준 9,000원에서 12,000원 형성됐습니다. 와, 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지금 졸린 눈으로 지금 방송에 나오셨대서 걱정을 좀 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암기를 하고 계세요? 네. 일단 뭐 반복적인 일이다 보니까 오. 뭐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경매사님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보면은 가격이 꽤 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어떤 이유로 보고 계세요? 상승 이유를요? 일단 이 태풍이 지나간 후에 날씨가 이제 좋아지면서 소매 위주 이 중성마트 발주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뭐 시장 내 반입량이 일단 감소함에 따라서 시세가 상승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반입량에 대한 이제 감소가 가장 큰 시세 상승에 이제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포도를 너무나 좋아해요, 정말로. 예, 포도를 너무나 좋아해서 이 맛있는 포도 좀 10월 말이면 좀 맛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물론 뭐 사계절도 맛볼 수 있긴 하지만은 제철에 또 먹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하나요? 요즘 소비 원활하게 잘 되고 있어요? 어때요? 예, 네. 현재 캠벨 뭐 거봉 같은 경우는 이제 산지조 마무리 작업을 해서 상품성 이제 하락 때문에 약간의 소비 위축을 보이고 있으나 추석 이후 물량이 이제 급감하면서
물량 대비 소비는 좀 원활하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식처럼 잘 키운 포도 좀 제값 잘 받으려면 또 우리가 소비가 원활히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포도를 또 들고 오셨어요. 네, 좀 하늘이 좀 보여주시면은 그냥 봐도 탐스러운데 한 번에 봐도 좀 좋은 포도 고르는 요령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예, 일단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이 모양이나 크기, 뭐 색태, 뭐 당도를 이렇게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다들 저 소비자들이 알고 계듯이 밑에 부분을 일단 먹어봐서 맛이 당도가 높으면은 네. 윗부분도 뭐 자연스럽게 당도가 높은 거니까 이제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포도의 당도는 위보다 여기 아랫부분을 이렇게 예. 요거를 좀 체크를 하면 되는데 제가 당도 측정기예요. 예, 당도 측정기. 오, 맛있죠? 13브릭스 이상 나오는데요? 어때요? 한 17, 18은 나을 것 같은데. 아, 정말 지금 여러분 소비가 원활히 돼야만이 우리 산지에 계신 분들도 한박 또 웃음, 그 웃음꽃을 피우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꿀포도 맛이 좋습니다. 이번 주 가격까지 좀 짧게 좀 예상을 해주세요, 포도. 예. 금주 뭐 가격을 예상한다면 일단 시장 내 반입량은 크게 이렇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시세는 뭐 강보합세를 예상하면서 일단 뭐 단 이 상품성에 따른 이제 가격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서 철저한 선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졸리 나중에도 또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기꺼이 또 출연해주시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자주 나와주세요, 경매사님.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쭉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락동에서 살펴본 과일 경매 상황 포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들으신 것처럼요, 10월 말이면 이 맛있는 포도가 이제는 볼 수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원활한 소비를 위해서 우리 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 먹어도 그 맛은 꿀맛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포도 많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락동에서 살펴본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경매사분들은 말씀도 잘하시는데 노래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참, 네, 계속해서 포도 이야기 전문가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년과 비교했을 때 포도 반입량 올해는 좀 좋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땠나요? 네, 뭐 올해 초에 그 동해, 그다음에 냉해, 폭염, 폭우 등 기상 조건은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은 전년 대비해서 13%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언급해 주신 대로 지난해보다 날씨가 좀 좋지 않아서 가격도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락시장 그 상품 기준으로 해서 9월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해서 46% 올랐고, 예. 그 전년 대비해서는 27% 높게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년 대비 46%, 지난해 대비 26.9% 네, 높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럼 이 10월 포도 출하량 같은 경우는 좀 어떨까요? 이 부분도 좀 감소를 할까요? 예, 마찬가지로 10월 출하량도 전년 대비해서는 많이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난해에 비해서 출하량도 좀 줄었고 가격도 조금 높은 상황이다라고 종합할 수가 있을 텐데 10월에 주로 출하되는 포도 품종은 어떤 건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계략적으로 그 포도의 그 생산되는 사이클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5월에는 이제 델라웨어, 그다음에 6, 7월에는 거봉, 8, 9월에는 이제 캠베럴리, 9, 10월에는 MBA, 10월에는 이제 샤인머스켓 순으로 이렇게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이제 전반적으로 포도 작황이 또 좋지가 않기 때문에 10월에 출하되는 MBA도 아마 출하가 조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 올해 노지 포도 생육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포도 병해충 같은 경우는 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병해충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9월 강우로 인해서 경북의 이제 경산이나 영천 지역에서 이제 탄저병이 좀 일부 좀 발생을 했고요. 예.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돌발병해충인 그 미국 선녀별내가 조금 좀 작년보다는 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 병충해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의 백창기 연구사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별과학원에서 가수병리를 담당하고 있는 백창기 연구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작물별로 생기는 병해충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포도 병해충으로는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포도나무에 발생하는 병에는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농업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것이 과실에 나타나는 병해들인데요. 예.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탄저병, 잿빛 곰팡이병, 흰빛-썩은병, 새눈무늬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잎에는 발생하는 병이 갈색무늬병과 녹균병, 그리고 줄기에는 꼭지마른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충으로는 앞서
그 말씀하셨던 미국 선녀벌레도 있지만 꽃매미, 장린 노린재, 포도 유리나방, 총체벌레, 응애류 등이 발생해서 과실 그리고 줄기 등에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병충해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현재 이 포도 병충해 발생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포도는 우선 노지와 비가림 재배, 시술 재배 등 재배하는 방식이 다양한데요. 이에 따라서 병해충 발생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 특히 올해는 여름이 무더워서 포도나무에 발생하는 곰팡이병은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뭄과 절대적인 환경 요인을 끼치는 갈색무늬병, 녹균병은 8월 이후부터 가뭄과 지속됨에 따라서 조금씩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해충으로는 꽃매미와 장민노린재, 총체벌레에 의한 피해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현재는요, 좀 품종별로 네. 주의해야 할 병해충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네, 좀 네. 예방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 9, 10월 이후에 잦은 가뭄으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병은 탄저병을 들 수 있습니다. 예. 우선 탄저병은 습도가 높을수록 감염성이 높기 때문에 과실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병입니다. 우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배수와 통풍에 신경을 쓰셔서 과수원을 습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만생종 포도에서는 약재를 사용할 때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꼭 지켜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샤인 마스카트 같은 저장성이 가능한 품종 같은 경우에는 수확 전 과수원에 방제를 하여 저장 중 과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앞서 약재 사용할 때 안전 사용 기준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네. 농민 입장에서는 농약을 어떻게 좀 안전하게 사용해야 될까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는 재배 농민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 두 가지 정도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포도나무에 등록된 살균제와 살충제만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농촌진흥청 영농정보 홈페이지인 농사로에서 작물명, 적용병해충 등을 이용해서 농약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약에 제시된 사용 적기와 방법, 그리고 안전 사용 기준에 따라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앞으로 준비 중인 계획도 있으시다고요? 네네.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포도나무 병해충 발생을 주요 재배 지역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기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병해충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자료를 수집해서 포도나무에 발생하는 병해충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제 방법과 관리 방법을 연구하여 책자료를 제작해서 농업인들에게 보고받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현재 포도병해충에서 발생하는 현장에서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서 그 성능을 시험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입니다. 네, 농촌진흥청의 백창기 연구사였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정보들이 포도 농가에 좀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네. 홍콩으로 한국산 포도가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포도의 수출량은 어느 정도인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포도는 그 한칠레 FTA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입량이 대폭 증가해서 연간 한 5만 톤 내외까지 지금 수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어쨌든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 수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총 1,218톤이 그 신선 포도가 수출이 됐고 예. 그 중에서 홍콩으로 가장 많은 269톤이 수출이 됐는데 2016년 대비해서는 21%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홍콩으로 가장 많이 수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콩이 포도 수입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좀 이유가 있을까요? 네, 홍콩은 인구가 한 74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자체적으로 포도 생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량을 이제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되고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검역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홍콩으로
계속해서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기준으로 해서 홍콩의 그 포도 수입 총량은 한 22만 5천 톤 정도로 해서 한 세계 7위 정도 규모에 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콩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우리 포도가 많이 수출이 되면 좋잖아요. 어떤 대응을 한다면 우리의 경쟁력을 좀 더 높일 수 있을까요? 네, 홍콩의 그 거봉이나 이제 샤인마스켓 같은 시장들은 상당히 앞으로도 이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씨가 없고 이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이런 샤인마스켓은 간편하게 먹을 수도 있고 건강에도 좋은 과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까지 이제 한국산 포도의 홍콩에서의 그 시장 점유율은 상당히 좀 높지 않은 상황이고 예. 앞으로 이제 지속적인 식품종 개발하고 일관적인 품질 관리를 해나간다고 하면 홍콩 내 저희 그 한국산 포도의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포도 수출이 활성화가 돼가지고요. 네. 우리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일 포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현재 시간 7시 4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순서는 집중 분석 나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집중 분석 나우 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 전체 반입량부터 짚어보시죠. 총 120.3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총계 119.7톤이고요. 0.561톤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단감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십니다. 송곤 품종이고요. 10kg 상품 평균가 28,270원입니다. 전일 평균 24,516원이었고요. 오늘은 3,754원 상승했습니다. 최근 7일 평균가입니다. 2만 원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8일 오늘은 28,27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단감 이어서 평균가인데요. 30일을 놓고 보면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9월 19일 때 62,000원대까지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추석 이후에 가격이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28,000원대 가격 유지하고 있습니다. 30일을 놓고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산지별입니다. 함안군은 21,983원에 거래됐습니다. 창원시 21,985원이고요. 진주시 19,404원. 전체 산지별입니다. 함안군이 최고가 4만 원, 평균가는 밀양시가 높았습니다. 25,29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이 단감의 경매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팟캐스터 이경화입니다. 가락동에서 살펴볼 집중 분석할 오늘의 작물은요? 단감. 그렇습니다. 요 단감, 정말 큼직큼직하니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예, 김민사님 내려주세요. 네. 아니 오늘 집중 분석할 이제 단감. 왜 단감을 또 이렇게 주인공으로 선택을 하신 거죠? 예. 이 계절에 최고 맛있는 과일이고요. 네네. 또 이 계절에 최고 영양가 있는 과일. 또 이 계절에 최고 선호하는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오신 경매사님들 중에 최고로 말씀을 잘하시는 우리 감사합니다. 단감 경매사님. 사실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단감인데 이 계절에요. 말 그대로 가을이 되면서 단풍도 노랗게 물이 들지만은 요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너무나 탐스럽잖아요. 네. 우리 경매사님 고향이 어디시죠? 예. 제 고향은 경남 진주입니다. 진주. 네. 진주에 단감 많이 나와요? 예, 주산지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때요? 요맘때의 분위기, 고향 분위기. 예. 이맘때 감들이 노랗게 물들 때는 진짜 가을이구나라는 생각이 무척 들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단감하면은 진짜 가을이 왔구나 생각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좀 더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에 대한 좀 영향 걱정들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좀 출하하는데 큰 문제 없이 잘 비껴갔나요? 예. 강한 태풍이라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감으로써 오늘 주 첫날인데도 큰 물량 변화는 없었지만 일부 영향으로 약 한 전주 대비 약 한 10% 정도 물량 감소 출하됐습니다. 네. 반면이 좀 감소를 했다. 말 그대로 네. 한 10% 정도 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가장 이제 우리가 꼼꼼히 체크해봐야 될 게 경매 상황이잖아요. 오늘 경매 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저 주 첫날로 물량 감소하면서 시세는 약 반등이 되었는데요. 특품 기준으로 해서 40내 기준 35,000원에서 4만원, 그 다음에 45내 기준은 3만원에서 35,000원, 그리고 일반품 경우에는 40내가 28,000원에서 33,000원, 45내는 25,000원에서 27,000원.
그리고 뭐 반입량 전체 평균 단가는 전주 토요일 대비해서 약 한 2,000원 정도 상승됐습니다. 네, 지금 가격이 좀 이제 상승으로 좀 돌아섰다. 지금 이제 딱 제철을 맞이했는데 가격이 좀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좀 가격이 좀 더 물량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나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뭐 출석이 얼마 안 지난 경우로 뭐 큰 단감 소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송본 상서가 마무리되는 10월 중순경 아마 고품질 부유 단감이 나오면서 향후 단감 소비는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점점 이제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사실요, 단감은 우리 집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정말 단감을 너무 좋아하세요. 예, 아빠가 속썩이고 좀 이러면 현금보단 단감을 주면 이제 화가 풀리는 스타일인데 아무쪼록 좀 요맘때는 우리 단감을 좀 꼼꼼히 챙겨 드셔야만이 우리가 또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감기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은요, 사과보다 비타민 꽤 많이 들어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 사과 5개 먹는 것보다 단감 하나 먹는 게 비타민 섭취가 더 많죠. 정말요? 야, 여러분 들으셨죠? 사과보다도 더 훨씬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단감 소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좋은 단감 고르는 방법까지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좋은 단감요. 제가 2개 가져왔는데요. 진짜 커요, 그냥 봐도. 예. 보시다시피 단감이 단단하고 그리고 표면이 윤기가 흐르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네. 진한 노란색이 형성되어 있는 감이 좋은 감입니다. 특히 네. 뒤를 보시면은 이렇게 네, 네, 여기 보여주세요. 네. 꽃받침이 네이코로바형으로 이렇게 완전한 모양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단감 윗부분이 이렇게 불뚝불뚝한 감들이 이거 나와 있어요. 네. 이거 보시면요, 이렇게 갈라진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단감 씨가 고르게 바뀌어서 당도가 높은 단감입니다. 예. 이게 단감? 단감. 단감. 자, 단감에 대한 정보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냥 한눈에 봐도 큼직큼직 먹은주스러운 게 또 맛도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사실 출하할 때나 여러 가지 뭐 우리 산지에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어떤 부분을 좀 꼼꼼히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단감 출하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단감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근데 일부 현재 출하되는 단감 중에 저품질 혼합품이 많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익지 않은 감, 미숫가라든지 안 그러면 꼭지 들린 감, 즉 무른감, 저장성이 약한 무른감들이 많이 혼합되고 있는데요. 이런 감들이 초기에 소비자들이 접했을 때는 상당히 그 단감을 소외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지에서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한 선별로 출하해 주시고 또 고품질 단감이 출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말씀만으로도 정말 우리 경매사님 단감에 대한 애정이 제가 좀 바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번 주 이제 경매 상황까지 좀 한번 예측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현재 평일에는 상당히 뭐 과일류들이 소비가 많이 둔화되는데요. 아무래도 주 중반까지는 시세 약세를 형성하다가 주 후반부터 아마 중소형 유통업체들의 행사로 그 구매 물량들을 많이 구매하면서 시세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듣던 좀 반가운 소리입니다. 맛있는 단감 지금 딱 요게 저래요. 요렇게 탐스러운 단감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또 시세도 좀 안정적으로 좀 보합으로 형성이 된다는 말씀이죠. 안정적인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저는 가락동에서요, 단감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박영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집중 분석 오늘의 작물 바로 단감입니다. 네. 단감 얘기를 좀 경매사분 통해서 들어봤고요. 사실 감하면 담감부터 홍시, 만생종, 조생종 등 다양하게 불리잖아요. 좀 이 감의 특징, 종류, 출하 시기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은 이제 크게 구분을 하면은 이제 과일이 딱딱한 시기에는 떫은 맛이 강해서 부드럽게 이제 연화된 후에 이제 식용이 가능한 떫은 감. 예. 그리고 이제 과일이 단단한 시기에도 식용이 가능한 단감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떫은 감은 이제 내한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해안 지방으로는 북위 한 40도까지도 재배가 되지만 네. 단감은 이제 평균 온도가 한 13도 이상 되는 지역에서 주로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남 김해의 뭐 진영이라든지 이런 남해안 지역 위주로 일단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떫은 감 같은 경우는 이제 상주나 영동의 이제 둥시, 그 다음에 전남 영암의 대봉시, 청도의 반시 이렇게 이제 지역적인 이제 특산물 형태로 이제 재배가 많이 되고 있고요. 네. 단문감의 경우는 이제 조생종은 이제 서천 조생이 있는데 이제 9월까지 주로 출하가 되고 부유, 차량 등의 이제 만생종은 10월
이후에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이 10월 8일입니다. 10월 초반 같은 경우는 어떤 품종의 단감들이 좀 거래되고 있습니까? 네, 그 조생종인 서초는 이제 출하가 마무리가 됐고요. 송본이나 상서와 같은 이제 중조생종이 이제 10월엔 주를 이루게 됩니다. 예. 생산량이 가장 많은 이제 만생종인 부유는 10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생산량을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 생산량은 전체적으로 이제 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재배 면적이 작년 대비해서 한 5% 감소됐고 단수가 또 3% 감소되는 것으로 전망이 됐기 때문입니다. 품종별로 보면은 이제 동해로 인해서 이제 고사가 많이 됐던 이제 서촌조생의 경우는 생산량이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한 18% 정도 감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부위와 차량은 각각 4.8%, 3.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생산량과 재배 면적 모두 감소한다는 모습을 앞서 화면으로 만나보셨고요. 올해 날씨로 인해서 단감의 생육 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산량에도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과일도 다 마찬가지인데 단감의 경우에도 겨울에 동해, 개화기에 냉해, 생육기에 풍염 등 아주 가실비대가 상당히 좀 불량한 이런 상황들이 됐었고요. 예. 이제 햇빛에 데이는 일소 피해가 또 작년보다 또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남이라든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일소 피해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량은 전년 대비해서 한 8% 정도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단감 가격 안정과 이 소비 확대를 위해서 품질 관리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각 경남 지역 단감의 비중이 좀 큰 편인가요? 예, 경남이 전체 생산량의 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또 경남의 단감 재배 중에서 한 80%가 이제 만생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생종의 수확은 아직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수확될 때까지 과원의 관리를 잘해야지만 고품질의 과일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경남 지역이 65%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네. 어떤 품질 관리를 당부했을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농가분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어떤 속기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그 햇빛 대임이라든지 기형과 상처가 병충해 피해가 이런 그 상품성이 낮은 과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고 예. 또 가뭄이 또 심했던 지역에서는 비대가 불량한 이런 과실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만생종 수확이 한 달 남은 상황입니다. 어떤 점을 유의해서 관리해야 할까요? 네, 과일이 이제 그 가장 많이 커지는 이제 성숙기에는 이제 불량 과일을 제거해야지만 남아 있는 과실들이 생육이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과일 속기는 그 이후에 선별을 할 때도 노동력을 줄이는 측면에서 좀 필요하고 또 이제 습기가 높게 되면 이제 과일 표면에 그 흑갈색의 반점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가원에 있는 풀을 좀 베어내서 전체적으로 습도를 좀 낮춰주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성숙기에 접어든 가원에는 이제 물을 주게 되면은 좀 과일 비대에 좀 그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토양 속에 질소 성분이 좀 많게 되면 오히려 과일의 성숙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물을 주는 양을 좀 줄여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한창 수확기인데 이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네. 우리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 같은 경우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좀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 멧돼지는 이제 그 감을 먹기 위해서 주로 이제 키가 작은 나뭇가지를 이제 부러뜨리고 또 이제 땅을 좀 파헤쳐가지고 관수시설을 그 망가뜨리는 이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예. 경남 창원 지역에서는 이제 동읍농협하고 농촌진흥청이 함께 이제 포획 트랩 설치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엽사한테 의존하지 않고 농가 스스로 유해동물을 잡을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곳 위주로 해서 포획 트랩을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포획 트랩을 앞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셨고요. 자, 그런데 요즘 수입과 실에 밀려서 이 단감 소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 소비 촉진을 위해서 농가나 관계 기관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 혹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단감은 자조금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와 판촉 행사를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그 의무자 조금 제도를 또 단감에도 운영한다고 하던데요. 이 의무자 조금 제도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요. 농가한테는 좀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까요?
네, 의무자조금은 이미 이제 한우나 한동 같은 이제 축산물에서는 이미 정착이 되어 있고요. 예. 네. 과수품목 중에서 이제 사과와 배는 작년에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올해는 이제 단감을 포함해서 포도와 이제 복숭아가 지금 도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자조금이란 그 농업인 스스로 해당 품목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 촉진 홍보와 수급 조절을 통해서 가격 안정을 이루고자 이렇게 도입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가을 풍경하면은 주로 감을 그쵸. 떠올리시거든요. 감이 좀 주렁주렁 열리는 모습을 많이 그리게 되는데요. 풍성하게 감을 수확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중 분석 나우였고요. 지금 시간이 벌써 8시 3분이 됐습니다. 마칠 시간인데요. 양평군 쌀사랑 연구회가요. 가축 먹이용 총체별을 시험 재배해서 첫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총체 사료용 벼는요, 일반 사료 대체 작물로서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이 사료용 벼품종이라고 합니다. 영양 성분이 우수하고 생산량이 또 많은 사료용 벼라고 하네요. 네, 이를 통해서 쌀 공급 과잉 문제도 해결을 하고요.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꼭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농협품목연합부의 윤영채 팀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농민의 든든한 동반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한글날은 내일은 방송이 없고요. 수요일에 당근과 복숭아 그리고 축산물 시세 정보 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